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인 암. 이 암 발견의 95% 이상이요.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말이겠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암 전문의와 함께 암세포를 굶겨서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암 예방 음식, 또 암세포가 무서워하는 식이요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을 진료해온 1세대 암 전문의십니다. 암 전문 요양병원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1호 암요양병원 원장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암이라는 것이 사망 원인 항상 1위에 꼽히는 병인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앞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진짜 전조 증상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네. 암은 엄청난 증상이 생길 거야. 근데 사실은 저희 병원 다 암 환자들 오시는데 거의 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좀 처음에 굉장히 황당해 하시죠. 그러면은 병원에 오실 때도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 느낌 없이 그냥 건강검진에 나와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나 이제 아주 진행된 예외의 몇 분을 빼놓고는 거의 다 그냥 내시경 했더니 위암 말기래 그냥 회사에서 건강검진 했더니 간암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건강검진해서 내시경 했더니 위암이야. 대장 검사했더니 대장암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그냥 일반 건강검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진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본인 얼마나 놀라겠으며 솔직히 이 암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통 그렇게 우연히 진단받아서 갑자기 내가 암인 거 알고 찾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세요? 처음에는 이거 오진이야. 돌팔이네. 다른 병 가봐요. 여기도 또 돌팔이야. 그러면 이제 암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제 오시기도 하고 또 빨리 우울증 같은 게 와서 모든 걸 거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현명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환자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암 예방 관련해서 집중해서 여쭤볼 텐데 일단 암에 걸린 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암 완치율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 암병원 시작할 때 20년 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지만 일부 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큰 발전이 없는 암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방이 진짜 중요한 거고 오늘 여쭤볼 거는 앞서서 제가 말했지만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암 예방 음식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과 영양제. 왜냐하면 제가 원장님이 방송하신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제가 봤는데 전 너무 놀랍게 그걸 봤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는 음식과 영양제가 있어요? 예, 보시면 우리 몸을 24시간 지배하는 건 음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뭐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런 음식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암도 좋아해요.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 암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 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짜고.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려면 일단 당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입맛이 땡기듯이 암세포도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맛없는 거, 조리 안 한 거, 그죠? 그 식자재 그대로를 먹는 그런 그 식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럼요. 맛없는 거를 음식을 하나 예를 들어주셔 볼래요? 한번? 음식의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저가 이제 주로 점심에는 우리 저희 아내가 이제 벌써 한 15년 이상 그 야채 샐러드를 이렇게 도시락을 싸줘요. 점심으로요? 예. 그러면 샐러드에 드레싱을 뭘 하느냐. 그냥 올리브 오일 정도 해가지고 그냥 생야채를 먹는데 그 식자재 자체의 식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샐러드가 전혀 단맛이 없습니까? 원장님 거는? 아니 단맛을 안 먹으려고 샐러드를 먹는데 과일 안 넣어요? 과일? 과일은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 과당이 많기 때문에 색깔별로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샐러드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들이 들어가죠. 이것저것. 그리고 이제 또
야채를 구운 것들이 있어요. 네네. 버섯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구워서 먹어야 되고 또는 저는 거기다 이제 낫또 이런 거를 해서 뭐 그때그때 다르게 줍니다. 그 원장님이 하신 제가 방송을 봤는데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환자가 와서 그래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요. 예. 그거는 잘 못 알아는 거죠. 잘 못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그 에너지원은 다 탄수화물이에요.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탄수화물 먹어야 되네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뭐 김밥을 먹든지 네네. 뭐 비빔밥을 먹으면 뭐 비빔밥이 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다 분리수거를 해서 포도당으로 쪼개진 건 포도당만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쓰이게 돼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중 포도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혈당을 피크를 친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그 혈당이 금방 올라가는 것들은 우선 암세포로 먼저 갑니다. 먹자마자 혈당 쫙 그렇죠. 올리는 거 어떤 거 말씀? 예를 정제된 들면. 탄수화물. 아. 뭐 그래서 우리가 500이라 그러는데 흰 쌀밥, 네. 흰 설탕, 그죠? 또 흰 밀가루 아. 이런 거는 순식간에 올라가죠. 이게 바로 패시티의 원리예요.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를 맞는데 그게 포도당이에요. 네네.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놨죠. 펫CT가 뭐죠? 왜 우리 건강검진하거나 암 환자들 그 암이 CT 찍는다 할 때 그 CT예요? CT에 펫시티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에서 보는 거. 어디에 암이 있나. 몸을 암이 전체적으로 쫙 다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도당을 정맥 주사를 놓으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다 일단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데 포도당이 들어가서 거기서 감마선이 나와요. 그걸 감마 카메라로 탁 찍는 게 펫시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암세포 훨씬 더 잘 먹습니까? 그럼요. 암세포는 그 에너지 효율이 나쁜 대신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비해서 수백 배의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은 정상세포가 먹겠네요. 암세포가 아까 나쁜 탄수화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모든 세포에 골고루 들어가요. 그런데 암이 아무리 진행된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전체 세포의 암세포의 비중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먹은 게 99%는 정상세포로 가고 1%만 암도 좀 주는 거죠. 근데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네네. 먹은 거에 대부분이 암세포로 다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그렇군요. 그 남은 거를 정상세포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채소지요. 채소가 탄수화물인가요? 채소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보면은 그 중에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것이죠. 채소가. 또 현미라든지 곡류 중에서 도정하지 않은 깎지 않은 것이 이제 현미인데 이게 이 혈당 피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없는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소같이 대사기분을 못하기 때문에 먹은 채소의 80%는 그냥 장에 있다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탄수화물을 먹기 위해서 혹은 네.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모든 만성병 암을 포함해서 탄수화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몸의 어떤 만성 질환이 되는 가장 근간은 우리 몸 세포들이 만성 염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성 염증에 빠지게 되는 그 기저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는 탄수화물, 포도당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 설명 좀 그렇죠.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돼서 혈액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혈액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얘가 세포로 들어가서 써야 돼.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택배차라고 보시면 돼요. 인슐린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네. 고장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택배가 안 오네요. 택배가 10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잘못 가요. 8개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2개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은 올라가고 세포는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순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순서 서양식이 맞아요. 서양식이요? 우리 한식은 네. 밥 먹고 반찬 먹잖아요.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고 그렇죠. 후식 먹죠. 그렇죠. 근데 네. 그 거꾸로. 그러니까 서양식은 항상 샐러드를 먼저 먹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는 야채를 큰 접시에 먼저 드세요. 야채는 빨리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고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좋은 게 많지만 과당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드셔야 돼요. 뭘 먹어도 좋은데 예. 소량 먹어라. 예. 과일은. 근데 과일은 색깔에 따라서 영양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조금씩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드시고 견과류는 제일 나중에 드셔라.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는 골고루 우리가 먹게 되고 혈당 피크는 줄이게 된다. 네. 앞서 흰 쌀에 흰 밀가루. 설탕, 흰 밀가루 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제된. 흰소금. 예.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 예. 그랬더니 질문들을 뭘 주시냐면 9746번님이 선생님 흰 쌀에 귀리를 섞어 먹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 흰 쌀은 당을 피크를 치니까 안 좋은 건데 하여튼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섞어 먹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흰쌀 하나도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암 환자들은 이제 현미를 많이 먹었는데 외국에선 귀리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현미 귀리를 섞어 먹기도 하는데 암 환자가 아닌 대사증후군이나 건강식을 하는 분은 잡곡밥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백미는 안 먹는 연습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점점 줄여가는 연습. 예. 그럼 암 환자나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아예 흰쌀 안 드시는 게 완전히 좋고. 끊어야죠. 백미를. 예. 2148번님은요. 통밀빵은요? 그거죠. 밀가루인데 예를 들면 백미보다 현미가 좋은 것처럼 네. 그냥 흰 밀가루보다 통밀이 좋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죠. 좋은 술과 나쁜 술, 좋은 담배와 나쁜 담배. 난 좋은 담배 펴 이런 거. 그러니까 빵은 어쨌든 안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특히 암 환자인 경우는 아주 확실하게 절제를 하셔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암은 아니지만 몸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평소에 먹겠다면 통밀빵 이런 거를 그 정도?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왕 드실 거면 통밀빵. 암이 완치되거나 일반인한테는 한 20%는 조금 자유롭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암세포 굶겨서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암 예방 음식 지금 어느 정도 좀 알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드시는 게 좋은지를 여쭤봤고 그리고 앞서 제가 영양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암세포 씨를 말리기 위해서 중요한 영양제가 비타민 C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비타민 C가 이제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네. 소량의 비타민 C 정도는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항산화 작용, 면역 작용, 해독 작용,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맥 주사로 아주 고농도의 비타민 C를 주사를 맞으면 네. 얘는 항암제처럼 산화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C가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해야 되네요. 용량과 방법을 먹을 거냐 주사를 맞을 거냐 결정하셔야죠. 그러면 암 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그건 전문의께서 그렇죠. 알아서 해주실 거고 예. 그럼 일반적인 암 완치되시고 나서 예. 몸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암 걸리지 않은 일반인 분들이 비타민 C를 예. 대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첫 번째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거든요. 예. 이거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먹으려면 많이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 네. 드세요. 다 있잖아요. 근데 다 있는 건 좋은 점인데 하나하나가 너무 조금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네. 영양제도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그 사람이 맞게끔 처방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있는 걸 먹는 것보다는 하나씩 따로. 저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10-30개 먹고 출근합니다. 비타민을요? 각 종류별로? 각 종류별로. 그렇군요. 함량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러니까 비타민 C 중요한데 함량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비타민 C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고함량 비타민 C는 부작용이 있어서 안 된다는 전문가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함량이 기준이 얼마라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먹는 비타민으로 따질 때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양이 2,400mg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먹어봤자 피로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설돼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이 높은 건 2,400mg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mg 정도를 드시면 되고 이걸 옛날에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설사하기 전 용량으로 뭐 4,000, 5,000을 막 퍼먹고 또 4시간마다 계속 먹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네. 최근 밝혀진 논문에 의하면은 먹는 비타민 C는 한 번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00mg 이상은 흡수가 안 된다. 아. 두 번째, 4시간마다 계속 먹어도 누적 효과는 없다. 그래서 먹는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번 내지 아니면 아침 저녁 2번 정도로 뭐 맥시멈 한 2,000~3,000ml짜리 정도 드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앞서 암 치료제로도 함량에 따라서 그렇죠. 사용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항암 치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말만 무슨 들어도 말씀하신지 알아요. 항암 안 하고 나 비타민 C 주사 치료로만 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매일 싸웁니다. 그분들이랑 너무나 많아요. 같이 하셔라 항암이랑.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항암 치료를 하신 분한테는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 항암제는 미사일 쏘아주는 거예요. 암세포한테. 항암제는. 그렇죠. 근데 비타민 C는 글쎄 뭐 권총 내지 기관총 정도 되겠죠. 아. 그래서 미사일 막 쏘을 때는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의미가 없는 나는군요. 거죠. 먹을 때는 오히려 소량을 먹어서 그 항산화 작용으로 손상받은 세포가 회복되게 해주고 대학에서 항암을 안 할 때는 암 환자인 경우에 네. 비타민 C로 뭐 항암 목적으로 고용량 주사를 맞을 수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그래요. 지금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예.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끝으로 질문 요거 하나만 예. 하겠습니다. 암 환자가 식이요법에 성공하는 비법, 암 전문의로서 추천 식단 하나 남겨주고 가세요. 예, 첫째, 네. 채식 위주의 혼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편식이니까 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혈당 피크가 치지 않는 음식이나 그 먹는 순서를 지키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짜지 않게 저염식으로 드시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청취자분들 문자를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질문을. 근데 저희가 딱 2분밖에 소화를 못해서 다음 달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